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운동을 분류하고 그를 분류하기 위해 알아야 될 운동의 표현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운동의 표현 요소는 바로 변위예요.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공부했었던 이동거리, 변위와 어떻게 보면 유사해 보여요. 둘 다 물체의 위치 변화와 관련된 물리량인데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물체의 운동 시작점 여기에 있고 물체 운동의 마지막 종착점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물체가 1번 경로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고 그리고 2번 경로로 이동했다고 할게요. 이때 이동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실제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1번 경로로 이동했을 때 물체가 10m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2번 경로로 이동했을 때 20m 이동했다고 할게요. 이 경우에는 이동거리의 대소관계를 1번이 2번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위는 무엇일까? 변위라는 것은 물체 운동 시작점에서 운동 마지막 점까지 있는 직선 거리를 뜻해요. 이 직선 거리를 5m라고 하겠습니다. 변위. 그러면 여러분 1번 이동과 2번 이동에서 변위는 어떨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1번과 2번의 변위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단순히 실제 이동한 거리는 다르지만 그 각 경로들의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잇는 직선 거리는 노란색으로 똑같겠죠. 자, 그리고 변위에는 이동 거리가 같지 않은 또 다른 정보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운동 방향. 이 경우에는 물체가 동쪽 방향, 소위 수평선의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위에는 방향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도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5m를 이동했습니다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하시기를 변위라는 것은 물체의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 거리로서 여기에는 방향 정보가 들어있다. 두 번째 운동 표현 요소 속도 정의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시절에서는 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이동거리 자리를 변위로 바꾸어 주면 이 속력을 구하는 식이 속도를 구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 정보를 갖고 있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속도 또한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변위나 이동거리는 어떤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표준 단위 미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속도와 속력은 이 시간, 기본 표준 단위가 초이거든요. 거리의 표준 단위 미터를 시간, 초로 나누기 때문에 속력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할게요. 시작점 I에서 도착점 F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 이동 거리가 100m였고 이 100m를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그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제 속력은 기호를 V라고 표현할 거예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100m이기 때문에 속력은 10m/s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속도를 물어본다면 속도는 변위를 구해야겠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있는 직선거리, 자, 이 길이를 5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위이기 때문에 방향 정보도 포함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플러스 5m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속도는
10초 동안 변위가 플러스 5m였어요. 그래서 5m라기보다는 50m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 5m/s입니다. 이를 말로 풀이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속력과 속도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거리 그래프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간거리 그래프의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인 경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셔야 돼요. 모름지기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라는 것은 x축분의 y축이에요. 여기에서 x축은 시간, y축은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이 되겠죠. 반면 이 그래프가 y축이 거리가 아닌 위치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거리가 위치로 바뀌면 이때는 속력이 속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대비 변화한 위치, 변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추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물체가 A에서 C까지 150m를 이동하고 C에서 B로 방향을 틀어 이동하는데 50m를 갔다. 그때 총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였다고 할게요. 그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10초 동안 물체가 단순히 이동한 거리는 150m 갔다가 50m, 200m를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속력은 20m/s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반면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해라 한다면 속도는 변위를 구해야겠죠. 운동 시작점과 운동 끝점을 잇는 직선거리, 방향은 오른쪽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여기는 100m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물체는 100m라는 위치의 변화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였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 10m/s다.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10m/s를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줄 아셔야겠어요. 그 근거는 바로 변위와 이동거리였다. 네, 다음 내용은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통 평균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을 때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속도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구간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A 구간, 여기 B 구간, 여기 C 구간. 뭐 A 구간에서는 물체가 8m/s로 가고 있었고, 이 B 구간에서는 10m/s, C 구간에서는 20m/s. 각 구간별로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의 그 평균적인 속도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에게 친숙한 평균을 산수라는 방식은 이거 세 개를 더해서 8과 10과 2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산수평균 방법이 되게 이제 익숙할 텐데, 이런 방법으로 평균 속도를 정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재고 싶다. 그러면 그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전체 길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예요. 가령 나는 이 처음에서 끝까지 이 L이라는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L 구간의 길이가 L이라면 이 L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였다. 그럼 이걸 T로 나누어서 구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평균 속도가 이런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다음 시간 등가속도 운동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평균 속도를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터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평균 속도를 재기 위해서 내가 재고자 하는 구간의 전체 길이와 그 길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내는데
염두를 둬야 한다는 거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평균속도라는 것, 물리에서 말하는 평균속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구간의 전체 길이를 전체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 개념으로 올게요. 가속도는 이제 기호를 A라고 쓸 거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쓸 겁니다. 자, 왜냐하면 가속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가속 페달 밟을 때 악셀 밟는다고 하잖아요. 가속도가 영어로 액셀레이션이기 때문에 앞글자 A를 따서 이렇게 기호를 지칭을 하고, 가속도는 정의하기를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시간분의 미터 퍼 세크라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체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에 따른 속도 변화 추이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 이때에는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속도라는 것도 속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만약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다.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속도 변화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속도 변화량도 양수라는 거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속도 변화량이 양수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 플러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반대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이때에는 예를 들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가속도가 방향이 왼쪽이라면, 즉 가속도가 음수값이라면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겠죠. 이때는 이제 속도가 감소. 가속도 방향이 음수, 이게 의미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 음수, 즉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 정리할게요. 아까는 시간거리 그래프였죠?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보다 조금 더 많은 물리량이 그래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 x축분의 y축, 어떤 일정 시간 대비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가속도 a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아래 면적 또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 면적은 바로 물체의 변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울기 아래 면적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은 시간입니다. 높이는 속도입니다. 그럼 속도와 시간의 곱은 거리, 즉 변이 개념이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변수를 확인하시고, 이게 시간 거리 그래프라면 이거는 기울기 값이 속도다라는 것을 조건반사적으로 알아야 되고, 만약 시간 속도 그래프라면 여기는 기울기와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이고 면적은 변이구나 라는 것도 조건반사처럼 나와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운동을 분류하기 위해 알아야 될 필수 표현 요소들에 대해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운동의 종류들을 분류해 볼 거예요. 이 운동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들은 바로 속력과 방향의 변화입니다.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등속 직선 운동이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아까 공부했었던 시간거리 그래프와 시간속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간거리 그래프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시간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로 그려주면 되고, 이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표현해 보라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y축 값이 일정한 상수함수로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t라는 시간 동안 d만큼 이동했다. 그때 물체의 속도 값은 이렇게 t분의 d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제 이 변수들을 이 오른쪽 그래프에 표현하겠습니다. 역시 t라는 시간 동안 물체가 v만큼 움직이면 그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 d는 이 기울기 아래 면적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속력은 변화하지만 속력은 변화하지 않지만 방향이 변화하는 그 대표적인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전목마 그리고 지구 근처를 원동하는 인공위성이 대표적인 등속 원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원궤도를 그리며 움직이는데 속력의 크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력이 10m/s로 일정하다라고 할까요? 속력의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쪽, 여기에서는 동쪽, 여기는 북쪽, 여기는 서쪽. 등속 원운동이죠. 속력의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라는 거. 그 다음, 속력은 변화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 여러분이 통합각 시간에 공부했었던 대표적인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아래로 떨어지는 연직 방향으로서는 변하지 않지만 속도는 점점 빨라지잖아요.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은 3개를 예시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놀이터에 있는 진자, 그네 말하는 거예요. 그네 운동이 진자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했었던 포물선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성의 타원 운동.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지는 않고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케플러가 발견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바로 모두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이에요. 속도. 선생님, 얘는 속력이 바뀌지 않는데 왜 속도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 속도라는 개념은 변위를 나누는 정보이기 때문에 변위는 방향 정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 또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 속력이 안 바뀌어도 속도는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바뀌고, 얘는 속력이 바뀌니까 속도가 바뀌는 거고, 얘는 다 바뀌니까 속도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테두리 친 운동들은 속도가 변화하는, 즉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운동의 표현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조성모의 해와 달이라는 노래입니다. 해와 달이라는 노래는 천체의 궤도 운동과 슬픈 짝사랑의 이야기, 서로 완전히 달라서 연결이 되지 않은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가사로 표현해낸 노래예요. 이러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천상과 지상 사이에 다리를 수놓았던 사례 2가지를 알려드리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물리학 1 프리뷰 시간에 간략히 언급했었던 기하학으로 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통합한 뉴턴의 사례예요. 케플러가 발견한 천상의 타원 운동, 갈릴레이가 발견한 지상의 포물선 운동,
서로 완전히 달라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처럼 보이는 이 기하학 모형 사이에 놓여있는 단일성을 최초로 포착해낸 이 뉴턴. 뉴턴은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운동과 밤하늘에 돌고 도는 달, 서로 완전히 달라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처럼 보이는 운동 사이의 유사성, 이걸 찾아낸 그 포인트에서 뉴턴의 천재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뉴턴은 이 원뿔 곡선의 평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타원과 포물선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됨에 따라 이 기하학을 이용해서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통합하게 돼요. 두 번째 사례는 선생님이 예전에 제일 처음 굴을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조수관만의 차와 시기, 이거는 한 달 내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작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작위한 조류의 패턴은 고대 인류에게 오랜 기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조류의 움직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혀 관련 없어 보였던 밤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매일 밤 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신비롭게 크고 하얀 이 둥근 물체 달, 이 달과 바다의 움직임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이를 통해 조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로 인해 언제 바다에 나가야 될지를 계획할 수 있었기에 굴이라는 것이 주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 어쩌면 제일 처음 굴을 먹었던 사람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밤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자 했던 고대의 천문학자와도 같았다라는 주장이 그 책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창의성이라는 것은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에서 비롯되는 능력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물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